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경제학 짱박사 진도별 모의고사 제2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2회 문제에서는 소비자 선택 이론을 중심으로 문제를 내고 있는데요. 1번 보시면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는, 그쵸 여러분, 소비자들은 효용을 극대화 추구합니다. 효용 함수 x제랑 y제가 있는데 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x제, y제 가격과 소득이 제한되어 있죠. 소득 소문자로 쓸게요. 자, x의 가격, y의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때 정상제라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 x제랑 y제만을 소비하고 있는데 x제 가격이 하락하면, 자, 요 x제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자, 우리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 알죠?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이게 바로 가격 효과이고요. 여기에는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있는데요. 자, A번 뭐로 인해서 XY 소비가 증가한다. 그치, 둘 다 증가하는 거는요 XY제가 정상제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소득 효과일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소득 효과일 경우에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실질 소득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예산선의 영역이 커지죠. 그래서 실질 소득인 예산선 구매력입니다. 얘가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실질 소득의 증가로 X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Y의 소비량이 같이 증가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동시에 어떤 효과로 인해서, 여러분 실질 소득 예산선 영역이 변하는 게 소득 효과고요. 상대적으로 싸진 상대 가격의 변화로 인한 게 바로 대체 효과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X의 상대 가격이 싸져서 X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Y의 소비량은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X의 소비는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비싸진 Y의 소비는 감소하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 A번은 소득 효과고 B번은 대체 효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의 소비량은 반드시 증가하는데 이 경우는 Y의 소비량은 대체 효과가 크냐, 소득 효과가 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해 가시죠? 넘어갈게요. 자, 다음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소비자 에코매니아의 효용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X제 가격은 1, Y제 가격은 2, 소득은 10이라고 할 때 이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X제 소비량을 구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요 사람인데요. 효용 함수가 둘 중에 작은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X와 2Y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케이? 자, 예산제약식 한번 써볼게요. 소득 M, X의 가격 X, Y 가격 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때 거기 보시면 소득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 이렇게 되어 있고요. X의 가격은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Y의 가격은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효용 극대화하는 X의 소비량을 구하세요. 여러분 이거 그림 그릴 필요는 없는데 살짝 그려보면요. 여기 X고요. 여기 Y입니다. 여러분 예산선을 어떻게 그립니까? Y가 빵이면 X는 10이고요. X가 빵이면 Y는 5가 됩니다. 자, 여기서 선택 가능한 예산선의 영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거요. 레온티에프 완전 보완제 효용 함수가 되잖아. 요거 두 개 같을 때 거기서 꺾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X는 2Y 이렇게 되면 X분의 Y는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1에 요거 X는 2Y, 이건 이제 결합 비율을 할 때는요, 이게 X분의 Y 이렇게 보시면 편하죠. 그래서 X를 일일이 보내면 X분의 Y는
2분의 1 이러한 관계를 충족하게 되는 효용함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효용극대화 선택점은요, 요 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완전 보완제 효용함수. 자, 이거 두 개 같다는 걸 이용하시게 되면 우선 여기다가 값을 집어넣을게요. x는 2y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y로 정리해도 돼. y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로 정리하면 y는 2분의 1 x의 관계를 이렇게 충족하게 됩니다. 자, y를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 10은 여기 1x 플러스 2y가 이거네요. 2분의 1 x 이렇게 됩니다. 그럼 x값은 어떻게 돼요? 요거 2x 이렇게 되니까 x값은 따라서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 y값은 5를 넣으면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x값은 5, y값은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5, 2분의 5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5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x의 소비량은 5. 맞죠? 넘어갈게요. 자, 3번 한번 볼게요. 무차별 곡선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소득 소비 곡선이 원점에서부터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나 있다면 XY는 모두 정상제다. 여러분 1번에서 소득 소비 곡선은 ICC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소득이 변화했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소득이 만약에 증가했다라고 할게요. 증가했는데 여기가 x제고요. 여기가 y제야. 여러분 소득이 변화하고 xy의 가격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산선은 평행하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a라고 할게요. b라고 할게요. 여러분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겨 있는 거야. 이게 만약에 소득 M0에서 M1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a와 b를 살펴보면 x의 소비량은 증가했잖아요. y의 소비량도 증가했잖아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소득이 증가했는데 x의 소비량은 증가했고요. y의 소비량도 증가했고요.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x랑 y 소비량이 같이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거를 정상제라고 하고요. 요거를 정상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한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이게 ICC. I가 뭐예요? 소득, 인컴, 컨섬션 커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2번 볼게요. 2번. X제 가격 소비 곡선이 수직선이면 그 제와의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다. 여러분 가격 소비 곡선은 BCC죠. X제에 대한 BCC는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선이 있다. 이게 바로 X의 가격이 하락했을 때 이거죠. 자, 그런데 BCC가 수평이라 할게요.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아, 수직이라고 그랬죠? 수직으로 할게요. 수직 이렇게 돼 있으면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X의 소비량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변함이 없어요. 무차별 곡선이 여기 있는 거야. BCC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X의 소비량이 변화가 없어요. X제의 가격 소비 곡선이 수직선이면 그 제와의 수요 곡선. 여러분 요거 다시 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X의 소비량은 그대로 불변이야. 자, 이거를요 우리가 직접 X제 가격과 자 다시 여기는요 PCC는 지금 XY 평면에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는 X고요. 여기는 PX 이렇게 돼 있습니다. X의 가격이 지금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X의 가격이 여기다 표시를 해볼까? X의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P0에서 P1으로 하락했다라고 할게요. 그때 X의 소비량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증가하는가 봐야 되는데 이때는 증가하지 않고요. 변화가 없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저기 X의 소비량이 그대로 가만히 멈춰져 있는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X의 가격이 하락했어. 여기가 A야. 가격이 하락해서 B가 됐어. 그럼 저기 연결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이렇게 돼서요. X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직.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그제와 여기서는 XJ의 수요 곡선은 수직이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다음 3번 봅시다. 열등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거 직접 이렇게 보셔야죠, 여러분. X의 가격이 하락했어. 근데 X제가 열등제야. 여러분, 대체 효과는 우리 상대 가격이 변화해서 발생하는 건데 상대적으로 싸진 X의 소비량이 증가하고요. 비싸진 Y의 소비량이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그 재화는 재화의 구입량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여러분 대체 효과가 제가 상식에 통하는 효과라고 그랬고요. 상식에 통하는 효과죠. 소득 효과가 삐딱선이를 타는 효과 아니겠습니까? 자, X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고요. 실소라고 쓸게요. 구매력입니다. 증가하게 되면. 근데 X제가 만약에 열등제야. 그러면 X의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X의 소비량이 감소해요. 실질 소득이 증가했는데 둘 다 감소할 수는 없어요. 둘 다 열등제일 수는 없죠. 그러니까 Y의 소비량은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언제 보시면 소비자는 그 재화의 구입량을 증가시켰다. 지금 X제만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제만 초점 맞춰서 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때 X의 소비량이 증가하려면 어떤 게 더 커야 돼? 그렇지.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면 X의 소비량은 증가하고요. 이거는 수요의 법칙에 위배되는 건 아니죠. 근데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크게 되면 X의 소비량은 감소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그래요. X의 가격이 하락했는데 X의 소비량이 감소하게 된 이거를 바로 우리는 기펜제 또는 깊은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죠? 네. 자, 그 정도 정리하시죠. 그래서 소비량이 증가하게 되는 기펜제가 아닌 열등제인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크다. 대체 효과가 상식이 통하는 효과입니다. 자, 근데 기펜제는 열등제지만 그렇지. 기펜제가 되면 열등제는 항상 성립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함관계로 했을 때는 깊은제, 저는 이제 슬픔이 느껴진다 해서 깊은제라고 했죠. 요게 이제 열등제가 이 밖이야. 이렇게 밖의 테두리예요. 그래서 기펜제는 반드시 열등제가 되지만 열등제라 해서 반드시 깊은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PCC를 살짝 볼 건데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PCC가 5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PCC가 수평이라고 할게요. 수평이면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X제고 Y제인데요. 얘가 바로 PCC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X의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오케이? 자, 원래 이제 PY분의 PX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PX의 제로였다가 PY분의 PX의 1 이렇게 됐는데요. X의 가격이 지금 하락하는 거예요. 이쪽에다 표현할게요. 여기가 X고 여기 X의 가격입니다. X의 가격이 P0였었는데 이렇게 P1으로 하락한다라고 할게요. P1으로 하락한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니, 나의 여기 보시면 예산선이 소득 M을 가지고 얼마짜리 하는 X제를 몇 개 사고 얼마짜리 하는 Y제를 몇 개 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다시 강조하건대 PCC가 수평이 된다라고 하면요. 무차별 곡선이 어딜 지나가게 됩니까 하면 여길 지나는 거와 이렇게 지나고요. 여길 지나는 거와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때 여기 나와 있는 YJ의 소비량이 일정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YJ 소비량이 일정해. YJ 소비량이 일정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할 때 PCC는 XJ 가격만, 당연한 거죠. 지금 XJ PCC 가격 소비 곡선은 XJ 가격만 하락하고 변화하고 하락하는 걸로 하시죠. 변화하고 자, 다른 요인에 해당하는 소득 M이라든가 YJ 가격은 불변이다. 불변이라는 것은 고정돼 있다는 거예요. 불변, 이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 소득 M이 고정돼 있고 YJ 가격 고정돼 있고 여러분 근데 X의 소비량이 고정돼 있으면 이거 잘 보세요. 얘도 다 고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소득이 1,000원이 있는데 오케이? Y의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라 할게요. 근데 Y의 소비량이 5개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내가 1,000원 가지고 XJ에 지출하는 금액은 항상 일정해요. 얼마로 일정합니까? 예, 1,000원에서 500원을 뺀 XJ에 지출하는 금액은 K로 일정합니다. 500으로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아니 여러분 우리 탄력성 할 때 했잖아요. P 곱하기 Q가 어떤 상수 10으로 일정한 이런 경우에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항상 약간 형태도 직각삼각곡선 형태가 되고요. 오케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로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맞는 표현이죠. 오케이? 됐죠? 예, 잘 보시죠. 다음 4번. 한계 효용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상품은 소비자들이 쉽게 식상해하는 상품이다. 여러분, 한계 효용 상품,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X에 따른 한계 효용 한 단위에 대해서 얻게 되는 높이를 나타내는 건데 얘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가파르다 할게요. 그래서 XJ에 대한 한계 효용이 B는 이렇게 만약에 가파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추가적인 소비를 할 때 이만큼까지 내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고 이만큼까지 만족을 얻게 되는데 갑자기 소비량이 만족의 정도가 팍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쉽게 식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다음 2번.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한테 소득을 재분배하게 되면 사회적 총효용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그게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 요 문제를 이제 꼼꼼히 이제 질문하게 되면 좀 이제 틀린 거이긴 한데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전제 하에서 거기 보시면 화폐라는 소득에 대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부유한 사람한테 부자한테 100만 원과 가난한 사람한테 100만 원 재분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부자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100만 원을 재분배를 했다라고 할게요. 100만 원을 재분배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부자는 당연히 슬퍼지긴 하겠죠. 근데 부자의 슬픔은 별로 크진 않은 거야. 그래서 부자에 대한 한계 효용이 감소하는데 이렇게 델타로 쓸게요. 감소하는 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의 한계 효용, 빈자의 한계 효용은 증가하는데 이게 크다니까요. 자, 그래서 부자의 한계 효용 감소보다 가난한 사람의 한계 효용 증가가 크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증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사실
안 돼요.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1원의 가치가 만약에 똑같다 그러면 재분배도 사회적 전체 후생은 같아지게 되죠.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하면 체감한다는 걸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3번 볼게요. 3번. MRS잖아요. 여러분 이거 MRS로 그냥 바로 보세요. X에 대한 한계 효용, Y에 대한 한계 효용, PY분의 BX 이렇게 있는데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X제 소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아니 MRS인 주관적 교환 비율이 여러분 관심을 가질 때는 이 분자에 초점 맞춰달라고 그랬습니다. X제를 하나 소비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편익이 X제 하나 지불할 때 들어가는 지불하게 되는 비용을 나타내는 거죠. PX라는 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X제를 증가시켜야 되고 Y제를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X제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골라요. 시간이 자꾸 길어져. 고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벌 회장이나 이렇게 바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물건 고를 때 지금 내가 이게 고르는 시간도 이게 더 아깝거든, 시간이. 그러니까 그냥 사고 싶은 거 바로 사버린단 말이야. 야, 너는 그렇게 과소비하냐? 그게 아니야. 그 사람한테는 시간이 더 소중한 거야.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 그게 이제 즐거우면 모르겠는데 결정장애가 있어가지고 내가 막 고르지 못하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이렇게 빠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랬을 때는 그냥 아예 그냥 사버리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 절약한 거 가지고 열심히 또 돈을 벌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간에 대한 효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크면 그냥 바로바로 사고요. 많이 고르는 사람이다. 그럼 시간이 좀 널널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 패러독스는 자, 시장 가치와 사용 가치를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죠. 아담 스미스의 가치의 역설인데 우리가 시장에서 판단되는 가치와 이걸 이제 교환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물건을 교환할 때 어떠한 가치 이렇게 되는가. 그리고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사용 가치 측면에서 나타내는데요. 아니, 여러분, 사용 가치는요, 물하고요, 다이아를 비교해 보면 어느 게 더 커요? 당연히 물이 사용 가치가 크지. 근데 시장에서는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까? 맞아요. 물보다는 다이아가 훨씬 더 깨물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가치가 높아요. 왜 이렇게 되니? 희소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시장 가치는요, 이게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라고 하면 그 마지막 한 단위의 가치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계 효용이 결정을 짓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용 가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하면 총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처음에는 효용이 체증적으로 증가하다가 어느 수준에서는 체감적으로 증가하고 궁극적으로는 효용이 감소하는 총효용 함수의 형태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장,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X제라고 할게요. 이게 총효용이라 할게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거 X로 하지 말고 Q라고 씁시다. 소비량.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체증적으로 증가했다가 체감적으로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토탈 유틸리티인 총효용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1번. 총효용이 극대일 때 평균 효용인 제로다? 아니죠, 여러분. 평균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평균 효용은 에버리지 유틸리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총효용을요, Q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평균 효용이 됩니다. 자, 원점에서 기울기죠. 여기 이렇게 있으면 원점에서 기울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디가 가장 극대되냐면 여기가 가장 극대가 되고요. 그래서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돼요. 평균 효용. 오케이? 한계 효용은요, 여러분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요거 여기 변곡점에서가 제일 커지고 여기 두 개 똑같죠? 여기가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 기본적인 건데 뭐 요즘은 자주 출제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거 내용을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로 알고 계셔야죠. 자, 그러면 자,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 노란 색깔의 각도고요. 한계는요, 미분하는 거지. 그래서 총 효용을 Q로 미분하면 한계 효용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극대되고요. 여기는 두 개 같아지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계 효용이 빵 이렇게 됩니다. 여기 A, 여기 B, C 하면 여기가 A, B, C. 그래서 한계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 밖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한계 효용은 0보다 작고요. 여기는 한계 효용이 0이 되고요. 오케이? 그 관계 잘 보시죠. 1번 총 효용이 극대일 때는 한계 효용이 빵이다 이래야죠. 1번이 틀렸고요. 2번 평균 효용이 극대일 때 노란 색깔이 평균 효용입니다. 극대일 때 B점이죠. 평균과 한계는 같다. 그쵸? 목욕탕의 물, 학점, 야구 선수의 타율 가지고 생각하세요. 평균이 올라간다 그러면 한계는 그 위에 있어야 되고요. 평균이 자꾸 떨어진다 그러면 한계는 그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한계 효용이 평균 효용보다 크면 그래요. 여러분 직관적으로 잘 보세요. 한계 값이 평균 값보다 크게 되면 오케이? 자, 그럼 평균은 증가한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되면 평균 값은 증가한다. 예, 그 정도요. 다음 4번. n 단위의 어떤 총 효용은 n 단위까지 각각의 한계 효용을 다 서메이션 하게 된 것이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다음 5번. 한계 효용이 양의 값을 갖게 될 때는 플러스라는 겁니다. 그럼 총 효용은 증가한다. 맞죠? 어디가 양의 값을 갖는 겁니까? 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요 영역에 해당할 때는 한계 효용이 양의 값을 갖고요. 이때는 총 효용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쪽에 오른쪽에 한계 효용이 0보다 작은 영역입니다. 이렇게 요 영역에서는 한계 효용이 0보다 작고 그랬을 때 총 효용은 감소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5번까지 풀어보고요. 다음 시간에 6번부터 다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